안녕하세요. 정다은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다사다난했던 세월을 함께 견뎌내온 부부가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 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가족과 생긴 갈등을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이라는 말도 있는 만큼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힘든데 여기에 부모님과의 갈등까지 더해지면 혼인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또는 배우자가 나의 가족과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할지, 또 배우자가 자신의 가족과의 갈등을 방관한다면 이 역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요, 이혼 사유와 무관하게 당사자들 간의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에 명시된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만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부부의 가족과 관련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그리고 제4호입니다. 먼저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즉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인데요. 아내가 시어머니 또는 시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반대로 남편이 장인 또는 장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4호는 이와 같이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 두 가지 이혼 사유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하면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 등을 당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아내와 남편은 아내가 23살이고 남편이 28살이 되던 때에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이 부부가 결혼했을 때가 1960년대라고 하니까요, 상당히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두 사람은 남편의 부모님과 함께, 즉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시아버지가 아내를 차별하고 또 학대하기까지 하는 일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술을 마시기만 하면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았고요. 또 남편 역시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결혼 초부터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우리 집에는 너 같은 멍청한 여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멸시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또 아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댁에서 기대했던 만큼 예단과 예물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요. 시아버지는 이 점을 이유로도 계속 며느리를 구박했다고 합니다. 너는 우리 집안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아이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했던 것이죠. 시아버지는 술을 마신 후에는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서 며느리에게 폭언뿐만 아니라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남편 역시 여기에 동조를 했던 것인데요. 남편은 아버지의 말씀이 맞다.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불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편만 들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아내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남편이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평소에 의심이 많은 성격이어서 사소한 일에도 아내를 의심하고 또 추궁하곤 했습니다. 아내가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요새 어디 다니느냐, 또 밖에서 이상한 남자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집안일을 하느라 잠시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남편이 또다시 당신 지금 다른 남자 만나고 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내를 몰아세웠던 것이죠. 아내가 잘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확신을 하면서 당장 바람핀 사실을 자백하라고 하면서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남편의 귀에는 아내의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남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대면서 아내를 반복적으로 폭행했고요.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극심한 절망감과 공포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이대로는 내가 여기에서 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약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도 하는데요. 다행히 가족들이 곧바로 발견을 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이후에도 남편과 시아버지는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시아버지는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살 이유가 없다. 같이 살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강제로 친정으로 끌고 가다시피 했고 아내에게 이제는 다시는 우리 집에 돌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 측에서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자 아내는 더 이상은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법원에 이혼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아내에게 가한 이런 학대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렇게 법원이 판단이 있었음에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1심에서 패소한 후에 항소를 했고요. 또 2심에서도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부당한 대우가 명백하다고 하면서 아내의 손을 들어주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행히도 아내의 이혼 청구는 최종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댁 또는 처가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갈등 상황을 방관하기만 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차로 슬하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요. 아내가 딸을 출산한 직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손자가 아니라 손녀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비난하면서 지속적으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녀 계획을 다시 세워라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손녀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린 손녀 앞에서까지 이 집안에는 아들이 필요하다. 여자라면 집안을 빛낼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뜻이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고요.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냐라면서 아내를 오히려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시어머니는 지속적으로 아내가 하는 집안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네가 이 집 며느리로는 너무 부족하다. 네가 이 집안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아내를 공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내를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라면 강해야 한다. 또 이런 걸로 아프다는 건 나약한 것이다 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세를 겪게 되었고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태도를 문제 삼기는커녕 아내에게 우리 엄마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아내의 감정을 무시하고 또 어머니 편을 들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점점 멀어졌고요.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아내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우리 판례는 부부 갈등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도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가 있어야만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법원은 아내가 시어머니로부터 반복적인 모욕과 정신적인 학대를 당했고 또 이를 방관한 남편 역시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처럼 가족 간에 서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실제로 그런 대우가 있었는지 일방이 주장하는 말을 상대방이 했는지에 대해서 소송 과정에서 많이 다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은 상대방이나 그 부모님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겠죠. 반면에 반박하는 쪽은 나는 그런 말을 아예 한 적이 없다. 또는 상대방이 내가 한 말보다 훨씬 더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잘 모아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로 시어머니의 폭언이 직접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고요. 또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기록을 제출했고요. 그럼에도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내용이 담긴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면서 법원은 아내의 얘기가 사실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내에게 가한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해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요, 그럼 변호사님,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파탄난 것인데 왜 시어머니가 아니고 남편까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법원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부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방관하거나 묵인하거나 또 부추기는 등의 경우에는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됐으니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 역시 가능할 것이고요. 또 친권과 양육권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요. 이 사례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주로 양육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손자를 더 하나 낳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남편과 그 가족들보다는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죠. 따라서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자녀의 양육비로 지급을 해야겠죠. 네, 이처럼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때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댁 또는 처가와의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 언제나 이혼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이번에는요, 고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혼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2005년에 결혼해서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결혼 초부터 아내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특히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육아 방식에 대해서 강하게 간섭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육아 방식을 손주에게 강요를 했고요. 또 아내에게는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네가 애를 어떻게 키우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를 비하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이 집을 비운 동안에는 시어머니가 아내에게 폭언을 하거나 또 일부러 집안일을 꼬투리 잡아 잔소리를 했고요. 급기야 우리 아들한테는 더 좋은 여자가 있었는데 괜히 너랑 결혼을 해서 우리 아들이 고생만 한다 이런 말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 A씨는 남편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어머니가 너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신 거다.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연로하시니 며느리인 네가 좀 양보하면 안 되겠냐 라고 하면서 아내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내는 점점 지쳐갔고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결혼 후에 약 17년이 지난 2022년에 아내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한시도 견딜 수가 없다. 심지어 남편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방관했고 나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도 항상 부족하게 받아서 아이와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라고 합니다. 아내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앞의 사건과는 달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리고 가사조사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이 그동안 아내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앞으로는 아내를 더 배려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진심을 담아서 말했는데요. 실제로 남편은 소송 과정에서 아내에게 직접 사과하고 또 편지도 쓰고 앞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생활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요. 남편은 이제는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부의 경우에는 여전히 함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고부 갈등이 부부 사이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남편이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봤고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당연히 이혼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그에 부수하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비 청구 등도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댁과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법원이 항상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남편이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경우 또 반대로 아내가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경우에는 법원은 부부가 함께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피할 수 없는 요소기는 하지만요. 또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즉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경우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 반대의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민법 제840조 제4호에서는 내 부모님이 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번에는 배우자가 직접 상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에게 심한 모욕과 무시를 지속적으로 가한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연자의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사연자분은요,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워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연자인 아내 그리고 남편은 2010년에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 생활이 지나면서 남편이 아내의 부모를 무시하고 심지어 폭언까지 일삼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남편은 아내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집안이 아니었다면 너의 부모님은 우리 도움 없이 살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든지 장모님은 무식해서 나랑 말이 안 통한다 이런 무례한 발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친척이 모인 모임에서 우리 아내는 시댁에서 돌아올 때는 손이 한가득인데 처가에서 올 때는 빈손이다. 처가는 우리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베풀거나 해주지를 않는다고 하면서 처가를 조롱하기도 한 것이죠. 남편은 당신 부모가 나한테 예의도 없고 매번 돈만 뜯어가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내가 친정을 방문하는 것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등 중요한 행사에는 또 친정을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친정은 가서 뭐하냐, 친정 돈도 없는데 이렇게 비하하면서 아내가 친정에 가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렇다면 나 혼자서라도 친정을 방문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또다시
시댁에는 예의 차린다고 당신이 안 간다고 해놓고서는 왜 친정은 이렇게 자주 방문하냐면서 격분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도 부모님이랑 거리를 둬라. 또 언제까지 애처럼 부모한테 기대고 살 것이냐 라면서 아내가 부모님의 관계를 끊으라고 자꾸만 강요를 했고요. 이때 아내가 가장 힘들었다고 한 부분은요. 남편이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아내의 부모, 즉 외조부를 무시하도록 강요했던 것인데요.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너희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는 아무 능력이 없고 너희에게 해준 것도 없다.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조부모를 무시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를 했던 것이죠. 남편이 아내의 부모와 결정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부딪힌 계기도 있었습니다. 명절에 아내와 남편이 함께 처가를 방문을 했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또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의 아버지, 즉 장인이 남편에게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였는데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장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못 배운 주제에 어디 감히 사위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당신 딸부터 잘 가르쳐라.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은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밥상을 엎고 또 의자를 발로 차면서 난동을 부리기까지 한 것이죠. 아내는 처음에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이해하고 또 설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요. 부모님을 향한 지속적인 모욕과 무시는 아내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결국에 아내는 변호사님 제가 이혼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너무나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의 부모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또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면요. 이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남편이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아내의 부모와의 관계를 끊도록 강요를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사위와 처가 간의 갈등을 넘어서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중을 전혀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연자분께서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께 폭언이나 무시,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심히 부당한 대우임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결심을 하신다면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면 녹취록, 당사자들 또는 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 영상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인 행위여서 개선의 여지가 적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만약 배우자의 태도가 진정으로 바뀌고 또 관계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혼인을 유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달리해서요. 부부 쌍방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1988년에 결혼식을 올렸고요. 이듬해인 1989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서로에게 신뢰를 잃고 상호 간의 폭행과 모욕, 또 경제적인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맞서서 남편도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다시 말해 서로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였는데요. 먼저 아내의 유책 사유는 무엇이었을지 보겠습니다.
먼저 아내는요, 결혼 전에 자신의 전과 사실을 숨기고 남편을 속였다고 합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 사기죄로 무려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를 남편에게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내는 학력과 직업도 속였고요. 이를 남편이 결혼한 후에 알게 돼서 신뢰가 깨졌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는 가사에 소홀하고 경제적으로 낭비벽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해놓고는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한다든지 명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친정 식구들을 위한 소비에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집안일에도 소홀하면서 아이를 방치한 적도 있었고 또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폭언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의 형수 그리고 어머니 즉 시어머니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감정적인 충돌이 잦았고요.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몸싸움이 벌어져서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릴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유책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경제적인 이유로 무시하고 또 모욕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 아내가 재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막상 결혼해 보니 처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에 남편은 실망해서 아내를 무시하고 또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종종 속아서 결혼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이 있거나 또 아이가 있는 데에서도 자주 했고요.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심한 의처증을 보이면서 아내를 의심하고 괴롭혔는데요. 남편은 근거 없이 아내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고 또 지속적으로 간섭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당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던 아내를 찾아가서 폭행해서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사실관계를 들어보면요. 남편과 아내 모두 그 잘못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쉽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 역시 쌍방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모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이혼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이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다고 봤을까요? 이렇게 앞선 사례처럼 부부가 모두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꼭 일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누구 한 사람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둘 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 모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양쪽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즉 위자료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위자료 지급 여부 그리고 그 금액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재산 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아내는요, 남편이 결혼 후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아내 친정에서 빌린 돈이 사용이 돼서 아직까지도 그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또 남편의 소득이 더 크기는 하지만 아내 역시 일정 기간 동안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가게에 기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의 30%가량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양측 모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경우에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댁, 처가와의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요. 법원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 양측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혼인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사례는요.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묻게 된 사례입니다. A씨는 독신자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지역 모임에서 B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 모임은 독신자들만 가입을 할 수 있었고, 이때 B씨는 여기 가입을 하면서 자신을 돌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는 이혼했고 아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졌고요. 이후에 서로 호감을 느끼고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는 동안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을 때 유독 주위를 살피거나 또 급하게 전화를 끊는 등 수상한 행동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이러한 것을 단순히 바쁜 업무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의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요새 왜 이렇게 행동이 이상한지, 혹시 숨기는 게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강하게 추궁을 했고요. B씨는 처음에는 말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실제로는 아직 혼인 중이며 법원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이혼 숙려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에 A씨는 큰 충격을 받고 즉시 이별을 선언했지만 이미 기혼자인 사람과 자신이 속아서 교제를 하고 또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고요. 또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껴서 상당 기간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또 치료 비용까지 소모해야 했습니다. 분노한 A씨는 B씨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결정을 하고 B씨를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것이죠. 법원은 이 사건에서 B씨가 자신의 중요한 정보를 속이거나 기망을 해서 성관계를 맺는 행위가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법원은 특히 B씨가 A씨에게 나는 돌싱이고 자녀가 있지만 이혼한 상태다라고 명시적으로 또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말한 점, 그리고 독신자만 가입 가능한 모임에 속여서 가입을 한 점, 그리고 이혼 숙려 기간 중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A씨가 혼인관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도록 한 점 등을 들어서 B씨가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B씨에게 A씨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말해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호받고요. 또 상대가 자신의 신분이나 혼인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혼인 사실을 속이거나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엄격히 판단하고 또 책임을 물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결국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